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이 두근두근 실전 PSVT에 대한 겁니다. PSVT는 페록시스말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인데요. 빨리 뛰는 심장 부정맥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요거에 대한 실전적인 케어를 한 20여 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세 남자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으로 1시간 전에 발생한 걸로 오셨는데요. 전에도 한 3-4번 그런 적이 있고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좋아진 적도 있고요. 하지만 뭐 다른 특별한 과거력, 다른 심장병을 진단받았다든지 먹고 있는 평상시 약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본인의 부정맥의 이름, 병명을 기억하고 병원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PSVT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PSVT는 여자가 사실은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조금 더. 그다음에 나이는 뭐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데 어 40 대에서 60대 사이가 절반 이상인 걸로 보고들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당연히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시는 건데요. 이 환자분은 78에 46, 혈압이 이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PSVT는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혈압이 낮은 경우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혈압이 좀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이 없고 평상시 건강하던 분들이면 혈압이 약간 낮은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을 주는 경우도 꽤 있죠.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 템퍼러처를 가끔 까먹는 경우가 있으신데 템퍼러처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체크하실 거는 다른 흉통이 있는지 숨찬 게 있는지 이런 체스트 관련된 증상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PSVT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전도 강자지만 결국은 인제 우리가 환자 케어를 하는 입장에서 어 심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제 병력 청취할 때 예 심장이 두근거리기 전에 최근 몸 상태, 컨디션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12 리드 심전도를 찍어서 이 리듬 스트림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12 리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셔야겠죠. 잠시 인제 PSVT의 EKG 체크 포인트를 어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12 리드 심전도 예전에 찍은 게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인제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심박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150 에서 170, 뭐 150 에서 넓게 잡으면 한 200 사이가 대부분인데 어 130, 120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트 레이트가. 그럴 때는 PSVT가 아니고 다른 부정맥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RR 인터벌하고 QRS 넓이 3 번하고 4 번이 중요한데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RR 인터벌이 규칙적인 레귤러하죠. 규칙적인 RR 간격을 보이고 QRS 넓이는 대부분은 아주 샤프하게 좁은 QRS를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PSVT 부정맥의 심전도 특징을 보통 내로우 QRS 레귤러 타키카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중요한 게 네로우 QRS 레귤러 타키카디아 하면은 피가 보이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어 필요합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P가 그 PSVT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많은 경우에. 혹시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P의 레이트, P의 맥박수, 그다음에 P의 액시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SV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심전도가 PSVT 같다 하면 그다음에 선생님들 뭐 하시겠습니까? 바로 IV로 약물, IV 아데노신을 주실 건가요? 물론 인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뭐 바쁜 상황 여러 여건상 바로 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 여력이 된다면 이런 발살바 매뉴버를 시도할 수 있고요. 염두에 두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인제 대학병원 응급센터들은 환자가 인제 많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바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약을 주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사이너스로 컨버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여력이 있을 때는 하여튼 이런 모디파이드 발살바 매뉴버 요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런 거를 시도해 보는 게 좋죠.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을 때는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1 차적으로 시도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살바 매뉴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니 체스트 포지션으로 관장 자세를 취하면서 딥 인스피레이션, 브레스 홀딩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저희 환자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저혈압은 아니지만 일단은 혈압이 좀 낮았기 때문에 발살바 매뉴버를 먼저 시도해 볼 법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발살바 혹은 그 아데노신을 투여하기 전에 베드사이드에서 그 시간이 잠깐 있는데 베드사이드에서 피지컬 이그잼을 좀 하실 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목 쪽에 그 인스펙션 시진을 피부를 좀 유심히 보실 거를 권유하고요. 보면 여기에 클라비클이고 여기에 SCM 흉쇄 유돌기근 SCM 머슬이죠. 그래서 요쪽에 펄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인제 그 혈관의 펄스 같은데 인터널 주굴라 경정맥 펄스 같으세요? 아니면 카로티드 경동맥 펄스 같으세요? 이게 그 인턴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을 때 옆에서 베드사이드에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어 꽤 가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PSVT 진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펄스가 있는지 어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게 그 개구리 눈 옆에 있는 그 팀파닉 멤브레인 그 고막이 이게 부풀어졌다가 꺼졌다, 부풀어졌다 꺼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 사인. 그래서 요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저희가 유튜브 링크도 좀 연결해 놨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요 펄스가 그 맥박스 그 하트레이트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은 프로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 PSVT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보이냐? 모든 PSVT에서 보일 거냐?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잠시 그 PSVT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말씀드리면 심장의 전기는 원래는 그 심장 맨 오른쪽 위, 맨 위에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심방을 전도시키고 그다음에 가운데 방실결절에 모여서 AV 노드죠. 그다음에 심실을 인제 탈분극시키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PSVT 부정맥 그 회로가 생기면 이 부정맥 회로는 그 AV 노드 심장의 중심에서 생겨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동시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엔트런트 메커니즘 혹은 뭐 회기성 메커니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장의 전기가 맨 오른쪽 위에서 생기던 게 가운데서 생겨서 동시에 심실과
심방으로 그 전도가 되면서 탈분국시키는 거죠. 물론 원래는 이게 심실이 약간 더 먼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영어로 AV 노드, 방실결절에서 생겼다 해서 AV 노드, AVN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 가지고 AVNRT 이렇게 말하죠. PSVT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AV 노드를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부정맥 회로가 생기는 거, 일종의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AVRT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PSVT는 페록시스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원래 좁은 의미에서는 ABNRT하고 ABRT 두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심전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장의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심실과 심방을 거의 동시에 탈분국시키기 때문에 벤트리클이 탈분국될 때 만들어지는 파형이 QRS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방이 탈분국될 때 나오는 그 파형이 P인데, 이게 거의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QRS에 P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 때 P가 안 보인다 하면 이제 보통 티피칼 ABNRT, PSVT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유형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P가 QRS의 끝에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트리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동시적이긴 하지만 벤트리클 먼저 그 다음에 심방의 나중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QRS의 끝에 이렇게 P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수도 R, 수도 S 이렇게 부르고요. AVRT는 비교적 그 심실보다는 늦게 탈분국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P가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가 보일 때 하트레이트가 150에서 170, 180 요 근방에 있을 때 항상 그 PSVT, ABNRT하고 ABRT를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런 것들 바이탈 사인, 심톰,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이 어땠는지를 보시면서 그 그 쇄골과 흉쇄 유돌기근 SCM 머슬 사이를 유심히 보셔서 이런 것도 있는지 관찰하시고요. EKG에서 P가 확실히 안 보이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발살바 매뉴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 투여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진료를 진행하시면 베스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PSVT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피엔딩 요 정도 그 치료 알고리즘 세팅으로 저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종종 가끔 그 아주 혼란스럽고 헤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1세 남자고 심박수 180회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QRS 샤프하고 비교적 네로우하고 RR 인터벌 레귤라한데요. 물론 요 리듬 스트립 하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12리드 심전도를 찍었는데 네로우 QRS는 맞고, 그 다음에 RR 인터벌도 레귤라하고 P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P를 보니까 P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의심되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혈압은 꽤 낮은 편입니다. 아까는 70, 저희 첫 번째 보여드린 환자도 혈압이 조금 낮긴 했었지만 그래도 80에 대략 60 정도였는데 이 환자는 그거보다 더 낮은데요. 여하튼 당직 썼던 이 환자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선생님이 먼저 봤었는데 아데노신 6mg을 그냥 줬죠.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인데 P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PSVT에서
첫 번째 아데노신을 줬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환자 상태를 나중에 저희가 차트를 리뷰해서 보니까 의식도 좀 이상했었고요. 그리고 체온도 40 도가 넘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을 때 바이탈 사인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 중에 템퍼러처, 체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전신 상태가 지금 나쁜 괜찮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여하튼 PSVT 치료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아데노신이 반응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해야 될 조치는 뭔가요? 선생님들. 대개는 아데노신을 그 용량을 증가해서 여러 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6, 12, 12. 그다음에 그래도 반응이 안 되면은 이제 베라파밀이라는 좀 더 센 칼슘 채널 블로커를 2.5, 5mg 이런 식으로 약을 어 바꾸고 증량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 전기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도 인제 PSVT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 환자는 그 비록 네로큐라스 레귤라 타키카디하고 피가 보이지 않지만 체온도 40 도고 혈압도 상당히 낮고 의식도 이상하고 이러면은 그 폐혈증, septic shock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 보상성으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런 형태의 PSVT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 빈맥 심전도가 보이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동빈맥이죠. 동성빈맥. 동성빈맥도 이렇게 빨리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 저희 당직 레지던트 선생님은 어 일단은 노말셀라인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BP가 낮으니까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그다음에 의식도 좀 낮았었기 때문에 인투베이션도 하고요. 하지만 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이 빈맥에 대해서는 여전히 PSVT 피가 안 보이는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가 너무 빠르니까 PSVT를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생각 못 하고 어 아데노신을 다시 추가로 또 투여하고 심지어는 '아 이게 혈압이 낮은 PSVT인가 가 확실히 맞나 보다.' 해서 어 전기 충격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 50 줄, 100 줄까지 줬는데도 어 반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인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이드레이션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나머지 검사 결과들을 기다리는데 인제 그러면서 환자가 조금씩 하트 레이트가 좋아졌죠. 180 에서 150 으로 인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하트 레이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빨라지게 되면은 어 앞에 인 앞에 비트의 T 웨이브하고 이 뒤에 있는 QRS의 P 웨이브가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퓨전해 가지고 T 모양이 좀 적절하게 첨부해서 팁에서 이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게 뭉툭하잖아요. 화산 분하고 그 꼭대기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피가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 리드 심전도에서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의심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P 웨이브가 일부 리드에서만 어 살짝살짝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코릴레이션 하셔서 환자의 상태가 나쁘고 체온도 높고 이럴 때 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를 먼저 의심을 해서 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맥시멈 사이너스 하트 레이트는 220 에서 나이를 빼거든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50 대니까요. 50을 빼면 170 정도 나오죠. 근데 이 환자는 이제 180 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그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의 하트 레이트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67세 여자 하트 레이트 148 이었는데 역시 QRS는 네로우하고 RR 인터벌 레귤라한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였는데 P 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 피가 보이지가 않죠. 뚜렷하게.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서서 T하고 P가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P는 뚜렷하게 없는 것 같지만 어 이것도 역시 음 산이 화산 뭐 분화구처럼 끝이 약간 뭉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T하고 이 QRS에 의한 T 웨이브하고 이 QRS의 P 웨이브가 겹쳐서 이런 어 퓨전된 T하고 P가 퓨전된 모양을 보이는 건데요. 이런 모양 보시면은 임상 환자 상태하고 연결시켜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의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하고 P가 겹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의심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환자도 알고 보니까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이 38.5도였고요. 5도였고 그다음에 히스토리에서 보니까 요로 결석도 있고 잘 피지컬 리그제만 하니까 APN 같은 그런 양상도 보였죠. 그리고 수액 치료하면서 경과를 봤더니 P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T하고 P가 분리되면서 이제 P 웨이브가 보이고 사이너스 리듬이었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환자도 음 이니셜에는 실수로 IV 아데노신을 줬었습니다. 좀 혼란스러웠던 케이스였죠, 역시. 그래서 ACL 아하 그 가이드라인에서 성인 부정맥 파트를 알고리즘을 보시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identify and treat underlying cause. 이 부정맥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지 추정을 좀 해라. 그리고 그거를 치료해라. 이런 박스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게 심전도만 보지 말고 그게 5번하고 6번 박스인데요. 환자의 상태, 혈압이 낮은지, 그다음에 의식은 어떤지, 혹시라도 쇼크 사인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임상적인 거를 봐서 함께 판단하자 이런 거죠. 다시 이런 그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PSVT 의심될 때 심전도만 너무 보고 이니셜 치료를 하니까 환자 상태가 나빠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생겨서 피가 안 보이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런 알고리즘들도 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번 박스의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더라인 코스를 추정해서 치료하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 PSVT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네로우 QRS 레귤라 타키카디아인데 피가 안 보일 때 그러니까 PSVT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 바이탈 사인과 심톰 그다음에 최근의 병력,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PSVT는 전신 상태는 괜찮고 비교적 건강하다가 갑자기 심장만 두근두근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록시스말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에 의한 거는 벌써 두근거리기 전에 심장이 빨리 뛰기 전에 뭐 하루 전 뭐 최소한 뭐 반나절 전에 몸 컨디션이 나쁘고 상태가 열이 난다든지 상태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3번 히스토리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심전도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이 3월 2일인데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마지막 날 그 비슷한 케이스가 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레지던트 선생님이 잠시 제가 한눈판 사이에 IV 아데노신을 줬던 그 PSVT로 착각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septic shock 환자였는데 이 환자는 뭐 체온은 높지는 않았었는데 보시면은 하트 레이트가 지금 160이고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 비교적 뭐 꽤 보이는 편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산 같은 분화구 근데 이거는 앞서 케이스보다는 그 T하고 P가 겹친 듯한 느낌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낙타의 등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퓨전돼서 피가 숨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피가 보이고요. 요런 게 보이면은, 그리고 임상 상황도 환자 상태가 열이 난다든지 안 좋을 때 항상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 재밌는 게 컴퓨터 판독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라고 해놨죠. 그리고 그런 모든 거를 다 체크한 다음에 역시 하지만 PSVT다, 페록시스말 SVT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력이 될 때는 항상 모디파이드 발살바 매뉴버를 일단 먼저 해보실 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바쁠 때는 IV 아데노신 먼저 쓸 수는 있지만, 요거는 그 유명한 발살바 매뉴버 하는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링크를 제가 밑에 해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사람이 2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 30도 정도 틸팅한 자세에서 10cc 그 주사기로 세게 15초 정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눕히죠. 그 다음에 다리는 들어 올리고요. 한 45도 정도. 그래서 한 15초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30초 유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를 모디파이한 모디파이드 발살바 매뉴버라고 부르는데, 성공률이 PSVT를 노멀 사이너스로 돌리는 그 컨버전 레이트가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란셋에 보고됐던 유명한 그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시기 전에 베드사이드에서 피지컬 리그잼으로 프록사인도 보시면서 옆에 혹시 학생이나 인턴 선생님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이러면은 교육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플러터 2대1 컨덕션도 이제 앞서서는 이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대 PSVT로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착각하는 대표적인 부정맥이 HRR 플러터 2대1 컨덕션입니다. 그럼 보통 150 하트레이트 150회 나오고 피가 잘 안 보이는 듯한, 많은 경우에 이제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뭐 눈치채시지만 경험이 적을 때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플러터가 에이티피컬 할 때는 어, 그 P웨이브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투스, 톱니바퀴 모양이. 그래서 이 플러터 2대1 컨덕션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작년에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유튜브 링크를 하나 여기다가 마지막 슬라이드에다 갖고 왔는데요. 요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진료에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